일단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건 뭐지?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도대체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거는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자신과 인간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아니다 생각하면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고 대처하거나 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나와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즉 상대가 뭐라고 했던 마음을 굳이 얘기 안 해도 딱 보면은 그걸 꿰뚫어 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의 마음을 알기 전에 일단 가장 우선이 내 마음부터 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마음을 알고 나면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게 매우 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자꾸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모르니까 상대를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드는 이런 웃지 못하는 일들이 내 마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여러분들은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 즉 인식하는 거, 기억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 심리를 이렇게 심리가 작용되고 난 후에 느끼는 이 감정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 무슨 마음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하나 꼭 붙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심리가 작용하고 난 후에 느껴지는 감정, 그래서 심리가 작용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 이게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라는 것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작용하고 난 후에, 마음에서 작용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는, 즉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는 게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마음이 작용하는 마지막에 작용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인데 이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마음은 아닌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건 인식이나 기억이나 표현에 관련된 이 심리에 뭔가 정보가 있어요. 뭔가 인식이 돼 들어온다. 내가 기억돼 있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말로 표현한다든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런 심리에 의한 이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 정보에 대해서 무의식에 있는 심리 습관이 그 기준점을 갖고서 뭐를 하면 스스로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정보에 의해서 내가 감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성된 감정을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작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작용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작용된 결과 내용과 결과의 내용, 그 정보의 결과 내용과 그 다음에 내가 생성을 했던 심리 습관에 의해서 생성됐던 이 감정을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의식으로 자각하고 느끼도록 작용만 하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작용만 하는 것일 뿐이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심리가 작용된 이 결과와 감정이 어떤 마음의 작용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과, 즉 심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음과 심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 점을 좀 참고를 해서 혹시 그게 더 이게 더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노트에다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필기를 하면 심리와 마음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작용만 하는 것일 뿐이지 마음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는 인식, 기억, 표현의 심리가 그 실체입니다. 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우리가 마음에 작용해서 발생하는 감정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기분을 만듭니다. 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즉 무의식이 기분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좋은 기분, 나쁜 기분, 즉 좋은 기분이냐 아니면 나쁜 기분, 스트레스로 느낍니다.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감정을 만듭니다. 이 마음 안에서 감정, 즉 마음이 작용하면서 심리 습관에 의해서 감정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분을 좋은 감정으로, 그 다음에 나쁜 기분, 즉 스트레스를 상처로 이렇게 느껴버립니다. 결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거든. 그래서 남자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여자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마음에서 남자는 기분을 생성을 하고 여자는 감정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분과 감정은 또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기분이 무엇인지 감정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러면 이 심리가 작용을 할 때 뭐를 하냐면 이 스트레스를 피해라 아니면 없애버려라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를 기억을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빨리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도록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자인 경우에는 상처를 느끼게 되면, 감정이 상처가 생성되니까 상처를 느끼게 되면 이 심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원인이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이 상처를 치료해서 감정이 안정되도록 만들어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에 따른, 또는 상처가 치료되고 난 후에 감정을 느끼도록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심리를 작용시킬 때 바로 이런 형태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의 원리라,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마음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작용하는 건 같아요. 작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이 감정과 기분과 감정 생성되는 게 다르고, 또 이 기분과 감정이 생성됐을 때 심리에서 작용되는 방법이 달라요. 원리는 동일한데, 작용되는 원리는 동일한데 그 안에서 작용되고 있는 메커니즘, 즉 원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전 세계 모든 남자는 동일한 남자의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전 세계 모든 여자들이 동일한 여자의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다만 심리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성되는 기분과 감정, 그리고 이 기분과 감정이 심리에서는 다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면서 가지고 있는 심리 습관과 심리에 의해서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고, 남자들은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마음에 관련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본을 간다, 미국을 간다, 뭘 한다, 지금 계속 치료법이 외국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마음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자가치료법인데, 이 마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심리는 달라요. 국가와 민족,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문화, 사회, 기타 등등에 따라서 심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리 습관을 변화할 때 마음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면 되겠구나,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자가치료법의 원리 때문에 이게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로 계속 이거를 알리는데, 자가치료법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남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이 작용을 하고 여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남자는 남자가 모두 다 똑같고 여자는 여자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과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 즉 표현, 이거는 심리거든요. 이 표현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과연 그 결과가 그 사람이 느끼는 또 내가 하는 그런 결과와 감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표현 자체가 말과 행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그 표현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표현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과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 내용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심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심리 문제로 인해서 감정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심리 습관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됐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심리 습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심리에서 결국은 감정 문제, 특정한 거 하나의 감정 문제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뭐가 돼도 그냥 계속 감정 문제가 발생되느냐 결국은 심리 문제이냐 심리 습관 문제이냐도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심리, 즉 인식, 기억, 표현을 해석을 할 때 상대 심리를 해석할 때 상대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원리, 상대가 남자냐 여자냐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원리를 해석을 하게 되면 상대의 심리 문제와 상대의 심리 습관 문제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상대의 마음이 이렇구나, 어떻게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심리만으로 상대의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걸 가지고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대의 마음이 해석되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상대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면 돼. 일단은 나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나의 심리, 즉 내가 갖고 있는 인식, 기억, 표현에 관한 거를 해석을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해석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이 남자의 마음이냐 여자의 마음이냐 이게 작용하고 있는 원리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심리 문제이냐 심리 습관 문제이냐도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걸 어떻게 작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알 수 있게 돼요.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이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심리, 즉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심리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으려면 이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가 남자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 여자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용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남자의 방식이 다르고 여자의 방식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의 문제이냐 심리 습관의 문제이냐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음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자기 자신과 상대의 심리만으로도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남자는 남자의 마음이 여자는 여자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가 다른데 마음은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작용되는 원리가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남자 여자가 달라요. 작용되는 원리는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